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가 해양기후, 어장, 지구환경 연구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해양과학기지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스팟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의 증거자료 중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게 마우나로아에서 관측한 킬링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건데요. 네, 끝났습니다. 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관측하는데 좀 아쉬우십니까? 많이 아쉽죠.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정도를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네, 인위적인 영향이 없는 해역에서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약간 시간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너무 타이트한데요. 그렇죠. 2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은 시간입니다. 자, 다음에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없을까요? 이 외딴섬 독도도 해양 쓰레기나 이 환경 오염의 영향을 받는지 또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울릉도에는 일부 해외 쓰레기들이 좀 모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독도에서는 지금 이렇다 거는 제가 본 거는 별로 없고요. 다만 관광객들 쓰레기가 조금 있는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버리지 마시길. 네, 16초 정도. 이제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관광객분들 쓰레기 조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타이트하게 10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준비되셨죠? 4초 남은 거 좀 써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독도의 사계절 내내 연구 인력이 상주하나요? 그리고 독도 관련된 국제적 연구 협력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10초 가겠습니다.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독도 국제연구협력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에 있는 찰스 다윈 연구소와 협업을 진행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독도의 다양한 생태계, 특이한 생태계와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를 네, 끝났습니다. 네,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갈라파고스 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들 아시는 그 갈라파고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0초도 이제 약간 적응되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한 5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스피드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독도에도 택배 운송이 됩니까? 자, 도서 산간 지역이라 될 줄 알았는데 울릉도까지밖에 안 되고 독도는 개별 운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독도는 운송이 되지 않는다고 개별 운송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럼 1초. 네, 죄송합니다. 자, 10초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에 계신 분들도 휴대전화를 쓰실 텐데 이 주식도 보셔야 될 거고, 자, 독도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나 와이파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제가 가서 전화해봤으니까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 통신 3사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타 치시는 분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도 가능하다고 하는 독도의 데이터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 문제를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자, 다음 질문들도 다 스피드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스피드 문제는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업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앞에 놓인 질문지 5개, 6개, 7개인가요? 7개 중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하나를 뽑으셔서 질문을 읽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업 질문이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를 뽑아주셨고요. 네,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도의 기상 변화가 생태계나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답변이라고 하면 생태계 쪽은 제가 강연 자료나 이런 걸 많이 좀 다룬 것 같아서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위주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구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가 비바람 몰아치면은 못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선은 울릉도에 가야 됩니다. 저희 연구팀들은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해연구소 울진에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 기지 분들을 제외하고는 울릉도에 일단 입도를 하셔야 되고요. 울릉도에 입도하시려면은 포항 기준으로 현재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가 7시간이요? 포항에서 그 큰 크루즈를 타고 밤 새도록 가야 울릉도에 도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선을 타보신 분들은 아마 시간 아시겠지만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를 선사에서는 얘기를 해주는데
연구선을 타고 가면 그보다는 좀 느려서 현장 연구팀 말씀으로는 3시간 반 정도까지 걸린다고. 그럼 지금까지만 한 네. 10시간 정도가 이동만 소요가 10시간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단 동해는 다른 해역에서 서해나 남해에서 배 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파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습니다. 너울 같은 것들도 심할 때 있고, 안심해도 기본적으로 멀미 같은 것들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자, 일단 울릉도에 입도를 했으면 독도에 가는 배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뭐 여객선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독도누리호라든지 저희 연구선 독도누리호라든지 아니면은 잠수 다이빙 전용 보트를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어선을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독도에 입도를 합니다. 그 과정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날씨 같은 경우에는 날씨 앱을 항상 봐도 요새 날씨 변화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고 어저께 보고 이틀 뒤를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달라져 있어요. 안 이런 좋아져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날씨들은 항상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독도에 입도를 하려면 거기서 독도에 딱 간 순간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으려면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장비 챙기고 7시에는 출항을 울릉도에서 하셔서 가셔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독도 조사를 하시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실 수가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와서 급 고해성사를 하자면 저는 현장은 거의가 아니고 안 나가고 네. 테이블에서 이제 자료 분석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전해 들었습니다. 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 현장의 감정들을 좀 충분히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 이제 이렇게 의견해 주신 거 보고 글만 읽었는데 좀 이게 토가 올라오는 멀미를 엄청 많이 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선 같은 경우에 큰 거를 타고 가시면 한 일주일 동안 배에 계셔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상 악화, 기후 변화까지 가지도 않고 기상 악화만으로도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환경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편하게 네. 주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한 10시간 정도를 가서 또 거기 환경이 또 맞춰져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독도 연구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 또 좋은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또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대학생 기자단 분들의 질문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특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신데 우리 강민지 기자단 분 한번 질문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박사님 그 강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양의 물리적 움직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강연하실 때 독도의 주변 수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독도의 수온이 점점 더 높아지면은 그와 관련한 주변 표층 해류라든가 심층 해류까지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주변 해역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까지. 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좀 바로 우리가 직접 생각하기에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온도 물리 현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가급적 원론적이면서도 질문하신 의도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성이 달라집니다. 물성이 달라지고 성층이 생기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해류의 그 유체 운동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 해류가 우리 동해안을 타고 흐르는데, 이거를 이제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한난류가 해양 열파가 겹치는 시점에 강해졌다라는 보고를 한 논문을 최근 봤습니다.
왜 강해졌느냐? 우리가 물리라고 하면은 뭐 인과관계가 딱 명확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밝혀지지 않은 물리만큼 어려운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동시에 일어났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그 논문 저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 부분 현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관심을 갖고 좀 연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동시에 해양이 열파가 왔을 때, 뜨거워졌을 때 표층 해류가 서안경계류죠. 그 바다 입장에서 서안이라고 하면 바다의 서쪽 해안을 타고 흐르는 해류가 강해졌다. 왠지는 모르지만. 네. 혹시 대학원 입학할 생각이 있으세요? 캐스팅문인가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과학적인 흥미에서 멈추지 않고 좀 과학이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해류가 변하고 성층이 생기고 연지 혼합이 멈추면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들이 표층까지 도달을 못해서 표층 생태계, 하위 생태계죠. 우리가 그 영양염을 먹고 사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구조가 바뀌고 얘네들이 바뀌면 거기 사는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태계가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어종이 바뀌겠죠. 네. 울릉도나 이런 쪽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종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바로 그분들. 어구가 바뀌어야 되죠. 어구가 바뀌고 어업법이 바뀌고 사람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렇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해수면 온도가 달라졌을 때 폭풍의 일이라든지 태풍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파랑이 높아지고 파랑이 높아지면은 또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파랑이 높아졌을 때는 지금 울릉도 우리가 독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그 선착장의 방파제들 설계 기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높여야 되거나 또 네, 바뀌겠네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비용으로 다 전가가 될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인과관계를 연구를 하는 좋은 연구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쪽에 남성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유민 기자단님. 네, 박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해양 생물을 주로 조사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독도 주변의 해양 생물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이제 관심 많이 갔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도 주변에서 생물 시료를 이제 확보하고 하셨을 때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양 생물 시료가 따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뭐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연구진 분들께 들었었던 얘기를 통해서 제 3자 입장에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일 저희 연구 20년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어쨌든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생물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독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생물들이 우리 연구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독도 긴털 용선충이라는 선형 동물인데요. 2006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6년에 해저 한 72m 지점에서 그랩, 아까 보여드린 그 퇴적물을 뜨는 이 집게 같은 그 기구 가지고 그랩을 떠서 그 안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현미경으로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생물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에 대해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용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시고 거기다가 지역명을 딱 붙이신 거죠. 이거를 이제 연구를 저희 같은 연구하시는 노현수 박사님 연구팀에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지명을 딱 소위 우리가 말한 박제할 수 있다. 누구든 이 생물을 나중에 언급하고 보고하고 할 때는 독도라는 이름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명명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전까지는 제 현장 연구팀에서 전달해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도 생물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다가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파란색 물고기 아시죠? 뭐 누구누구를 찾아서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친구 물고기, 파란색 물고기가 독도에서도 되게 많이 요새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여기까지 오네라고 간접적으로 저는 이미지로 체험을 했지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종은 아열대 지방 종인가요? 네, 주로 그런 데서 사는 친구들인데 이제 따뜻한 난류를 타고 같이 올라와서 독도 주변에서 서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단 계실까요? 아까보다 조금 쭈뼛쭈뼛 드시는 것 같은데 앞에 계신 김지은 기자단님 한번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양과학 조사에서 해저학 생태계 조사로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독도는 보호구역인데 들어가려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려면 혹시 또 다른 절차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일단 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돼 있지 않고 국가유산청에서 우리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해양조사에 대해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도에서 국가유산청에 어떤 채집행위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접안을 해가지고 해양에서 독도 주변 해양에서 활동을 할 때는 독도관리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